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쓰이는 A 시리즈 프로세서에 이어 5G 모뎀 칩도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조니 스루지 애플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은 올해 자체 5G 모뎀 칩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퀄컴에 의존하고 있던 5G 모뎀 칩을 자체 생산해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인텔의 통신용 모뎀칩 사업 부문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죠. 5G 문제로 퀄컴과 분쟁을 겪은 이후 퀄컴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통신 모뎀칩은 음성통화와 데이터, 비디오 통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그간 5G에서 LTE로 다시 5G 순으로 속도와 안정성 발전을 이뤄왔죠.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퀄컴의 5G 모뎀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위한 현대차 그룹의 투자 규모는 총 8억 8천만 달러인 약 9,588억 원입니다. 전체 지분의 총 80%를 현대차 그룹이 가져가고 기존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분 20%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직접 사재 2,400억 가량을 출연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 연구그룹에서 출발해 2013년 구글이 인수, 2017년에는 다시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습니다. 이족, 사족 등 다족 보행과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한 기업으로 최근 상업용 사족 보행 로봇계, 스폿을 내놓는 등 이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는 줄곧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해 산업 및 이동용 로보틱스 분야를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 생산 공정을 운영하면서 로봇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8년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를 미래 5대 혁신 분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진동해 소리내는 시네마틱 사운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하는 소리내는 디스플레이 국가표준에 등재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소리내는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얇은 단층 구조를 가진 올레드 디스플레이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스피커 없이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진동판 역할을 해 소리를 내도록 한 신개념 기술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소리를 내기 때문에 화면 속 등장인물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존 일반 스피커가 가지지 못한 높은 몰입감과 생생한 현장감 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번 국가 표준 등재에 따라 시네마틱 사운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기존 올레드 TV에 이어 자동차,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레드햇이 CentOS 리눅스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내년 말 CentOS 8 버전을 끝으로 CentOS 스트림이 그 자신을 대신하는데요. 한마디로 CentOS를 예전처럼 쓸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 처음 나온 CentOS는 레드햇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입니다. CentOS를 깔면 유료인 기업용 레드햇 리눅스와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죠. 레드햇 리눅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도 호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들에겐 대단한 매력으로 통했죠.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페이스북 등이 데이터 센터를 CentOS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료 리눅스를 많이 팔아야 하는 레드햇에게 CentOS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이번 결정도 의도적인 CentOS 죽이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레드햇의 CentOS 지원 중단 결정으로 리눅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계속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금융기관들이 홍보를 위해 제공해온 웹진, 매거진이 확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금융정보 중심에서 벗어나 고품질 생활, 전문 잡지로 변신하고 있죠. KB국민은행의 골든와이즈 매거진은 한국의 미라는 코너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코너는 말 그대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줍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발행하던 매거진들을 개편해 하나원QM을 창간했습니다. 하나원QM에는 하나은행을 홍보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죠. IBK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원클래스 웹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진은 국내외 경제, 금융 관련 소식은 물론 자산관리,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웹진 금감원 이야기도 고정관념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이야기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들 웹진, 매거진의 공통점은 과거 금융권 잡지의 형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사 홍보와 선전에 집중했지만 최근 웹진, 매거진은 고객, 소비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컨텐츠 품질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우수 고객, VIP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죠.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가 일정하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직원이 강제로 참여하게 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진행에 직원과 기업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고 재택근무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재택근무 확산이 대도시 상업 건물 수요를 줄이고 직원들의 교외 이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재택근무 확산이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의 사무실 필요 면적을 줄임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대도시 상업 건물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직장, 주거 근접의 필요성을 줄여 직원들이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재택근무가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향후 돌봄 서비스와 학교가 정상화하고 가정 내 근무, 주거 공간이 잘 분리되는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일 결국 1000명선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비롯해 여러 방역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제때 거리두기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지난 1에서 2차 유행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의 시기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코로나19 대확산의 한 요인입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의 생존이 유리해지는 데다 실내 시설의 환기도 어려워 감염증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